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야인시대 일부 간단하게 안내만 말씀드리고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통한 참여, 전화를 통한 참여. 유튜브는 유튜브 창에다가 토마토 증권통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검색하셔서 그 빨간 탭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면 라이브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걸 눌러서 들어오시면 이 방에 들어올 수 있고요. 근데 저희는 그 방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PD님들이 들어가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질문 올려주시는 거 우리한테 그냥 토스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궁금하신 종목, 매수가, 비중, 자, 요런 거, 그리고 궁금하신 거 올려주시면 PD님들이 저희한테 토스를 해줄 겁니다. 그럼 저희가,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는 대로 해드리니까 그렇게 올려주시면 되겠고, 또 하나 방법은 전화를 통한 참여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25-8200, 02-325-820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마찬가지로 우리 PD님들이 받으실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종목명, 그다음 비중 궁금하신 거 얘기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우리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를 연결해 줄 겁니다. 그럼 좀 더 디테일한 상담도 가능할 수 있겠죠. 두 개 중에 어떤 거든 좋습니다. 편한 걸로 이용해 주시고요.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야인시대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그 시장을 잘 보시면 우리가 구경제라고 하잖아요. 그죠? 구경제 관련돼 있는 종목에 너무나 흐름이 좋아요. 제가 신의 한수에도 이야기 해드렸는데 조선주 괜찮죠? 방산 괜찮죠? 원전 괜찮죠? 일부 또 금융주도 상당히 괜찮고 일부 화장품 관련돼 있는 종목, 일부 엔터테인. 지금요, 여러분 종목 선정만 잘하면요. 한 1억 가지고 있잖아요. 1억 가지고 한 2, 3천만 원 버는 것은요, 쉬워요. 그런데 지금 자리에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빠르게요, 종목 전환하는 종목을 어떤 종목을 내가 가져갈 것인가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시장이 다음 주에 대선이 있죠. 아마 대선이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작년부터 시장을 굉장히 많이 괴롭히던 게 정치적인 불확실성들, 요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또 대선 지나고 나면 상법 개정안 요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방금 우리 금산 전문가님 구경제에 관련되는 요런 쪽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종목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들 요런 것들도 상법 개정안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축이라고 보셔야 돼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요런 것들은 그런 쪽이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AI, 이런 신산업들이요. AI가,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 정도로 끝날 변화가 아니에요. 자, 이 엄청난 변화는 또 굉장히 큰 거품을 만들곤 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또 버블로 이어질 텐데, 그때 쫓아가면 죽는 겁니다. 우리 2차 전지 쪽에서 저 위에 올랐을 때 재작년 같은데 쫓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게 나중에 뒤늦게 쫓아가서 그렇습니다. 버블이란 건 어감이 그렇게 느낌이 좋진 않죠. 하지만 좋지 않은 거는 쫓아갔을 때 얘기고 미리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게 버블입니다. 자, 이거는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제가 아는 시장 중에 굉장히 큰 버블이 있었던 때는 90년대 말, 2000년대 초, 그때 새로운 기술 같은 경우 6개월 만에 100배씩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자, 이 AI로 인한 변화가 클 것인가, 아니면 그때 닷컴으로 인한 변화가 클 것이냐.
저는 AI로 인한 변화가 훨씬 더 크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이런 쪽이 관심을 받게 되면 굉장히 큰 버블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 전에 미리 들어가서 미리 공부하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종목만 잘 고른다라면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시장 관련해 갖고 코멘트 뭐 살짝만 드리면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은 휴장이죠. 장이 없습니다. 이 트럼프가 지난 주말에 뭐 그 관세 관련해 갖고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조금 걱정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그 걱정을 잠재워줬죠. 자, 그래서 오늘 저녁은 미국 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장난을 많이 쳤어요. 자, 내일 같은 경우는 조금 눈치를 보면서 뭐 아래 위로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등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큰 관점, 이런 관점으로 볼 때는 뭐 우리나라 주변 여건들이 내부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이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금산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종목만 잘 고르면 끝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종목 진단 바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자, 현대제철 올려주셨네요. 31,000원에 10%를 매수하셨고요. 자,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었죠. 일본제철이 US 스틸을 인수를 한다 만다 막 그런 얘기들 있었는데 이 두 개가 좀 협업 관계 이런 걸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고생을 시켰어요. 자, 근데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나중에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향후에 진행이 어떻게 돼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트럼프가 지금 막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 쪽이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고 막 그렇게 되면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현대차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공장을 증설을 한다 그러죠.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이렇게 같이 가서 그렇게 생산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한번 쭉 크게 이렇게 쭉 당겼다가 좀 이렇게 다 밀어놨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뭐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는 좀 그냥 보유하고 들고 있을 만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지금 시가총액이 한 3조 4천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BPS가 지금 요 주당순 자산을 BPS라 그러죠. 14만 3천 원 정도 나와요. 자, 근데 2만 5천 원이니까 극도로 저평가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뭐 상법 개정되고 뭐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 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겠지만요. 위쪽으로 좀 튀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청자님이 너무 쫓아가셨어요. 31,000원이시면 뭐 여기 아니면 여기서 매수하셨던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좀 쫓아가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조정받을 때 그럴 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거 만약에 A란 종목을 막 올라가는데 안 쫓아가서 이게 쫓아가려 하다가 놓쳤다. 근데 더 올라갔다. 다른 종목 사면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 되게 많아요, 종목들. 뭐 특정하게 내가 보던 종목, 그 종목만 주식이 아닙니다. 보고 이때 뭐 좀 골라서 매수는 하되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힘드신 게 아마 이렇게 좀 너무 쫓아가서 그래서 힘드신 걸 거예요. 자, 일단 뭐 현재 상태에서는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 이상은 충분히 올라온다라고 봅니다. 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다음번부터는 좀 쫓아가지 마시고 좀 밑에서 잡으려고 애를 쓰시면 좀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IP 설계 업체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죠. 한번 봐드릴게요.
매수 가격이 14,200원에 그 10%를 예,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 그죠? 이분은 네,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주식을 하면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반도체 종목군 중에서 왜 하필이면은 예,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거죠? 연결 기준으로 보면 연결 기준으로 지금 보세요. 2021년도,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지금 4년 동안 기업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 2024년 보세요. 다 지금 이 적자를 보고 있죠. 110억, 253억, 159억, 246억. 연결 기준으로.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종목을 매매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반도체가 좋은 주식이 널려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시죠? 기업이 이게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저한테 이제 들어온 질문인데 진짜 블록체인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비덴트라는 종목이 있죠. 한번 볼까요? 이게 보시면요. 비덴트라는 종목이 있죠. 보세요. 이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보세요. 이게 비덴특이라는 종목. 이게 나와 이게 비덴특이잖아요. 그죠? 이 종목이에요. 여러분 한때 주가가요. 이게 얼마 같던 주식이냐면요. 여러분 한때 주가가 이런 주식들이요. 주가가 엄청난 시세가 터지던 종목이죠. 벌써 이게 월봉 차트 아니에요. 한때 주가가 빅텐트라는 기업 자체가 35,000원짜리가요. 지금 주가가 3,320원 지금 상장 폐지 심사를 받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적자 매매하지 마세요. 이왕이면은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좋은 것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런 걸 매매하시죠? 여러분 이게 이게요.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이게요, 여러분들, 비덴특이라는 종목이에요. 비덴특이라는 종목 있잖아요. 한때 주가가요, 이거 한 번씩 다 매매해봤죠. 35,000원짜리였어서 이게요. 지금 주가 딱 거래 정지 당해버리죠. 얼마입니까? 3,320원 딱 거래 정지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자를 보는 종목은 되도록이면 좀 손을 떼지 마시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보세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당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아예 이게 1년 정도는 적자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연결 기준으로 110억, 연결 253억, 159억, 246억. 4년 연속 적자죠. 거기에다가 아래쪽에 보시면요. 이거 현금 흐름표 나와보세요. 현금 흐름표 보니까 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이거 매매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기업이 성장성이 나오고 이런 거 매매하면 되겠냐고요. 지금 반도체 중에서 주가가 싼 주식이 널려 있는데, 이거는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4,000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보세요. 이게 지금 월봉 차트 아닙니까?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리바운딩이 나올 거예요. 그죠? 나오면은 14,000원까지는 리바운딩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 이게 오잖아요. 이게 오면 매도하세요. 좀 어른답게 좀 주식을 하세요. 어른답게요. 좀 어른답게 좀 주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른답다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됩니다. 눈에 딱 보이는 게 있어야 그게 어른다운 거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적자 투성이 종목을 계속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14,000원 정도 오면 전량 매도하시고요. 종목 교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링네트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수가 5,200원, 비중 10%,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 요렇게 올려주셨네요. 자, 매수하신 가격에서, 한 20% 정도 하락했네요. 자, 이 링네트는, 과거에는 대선 있을 때, 이럴 때 좀 움직이던 종목이에요.
왜 움직였냐? 이 링네트 같은 경우는 그 이주석 대표가 안철수 지금 의원 있죠. 그분하고 대학 동기예요.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의 부인이 이 링네트의 이사로 재직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선거철 되면 좀 움직이고 그랬던 종목인데 지금 이제는 그 안철수 의원이 조금 뭐 대선에 앞으로 나서기도 조금 어렵고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선거 있을 때 그럴 때 움직이기도 조금 어려울 거예요. 다만 이 링네트는 AI 시장이 좀 커지죠. AI 시장이 계속해서 발전해 감에 따라서 통신 장비 쪽 요런 쪽의 수요가 증가가 될 겁니다. 그쪽 관련된 솔루션도 하는 기업이니까 좀 그런 쪽에서 움직일 그런 여지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링네트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그렇게 크게 AI 뭐 이런 쪽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다 보면 시간은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런 쪽에 반응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는 보면 시가총액이 78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이에요. 자, 근데 실적은 잘 나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 영업이익이 좀 줄어든 거 그게 좀 탈이긴 하지만요. 재작년보다 작년이 매출액도 줄고 이익도 좀 줄었는데 한 137억 정도 나왔어요. 작년에 영업이익도. 자, 그리고 뭐 당기순이익도 129억 정도 나오고 올해 1분기 실적은 또 작년보다 많이 못합니다. 이게 실적 부분들이 작년보다 좋아지면 실적에 의해서도 주가가 좀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자,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작년이 안 좋았고 작년 1분기보다 올해 1분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아주 강하게 튀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시가총액이 워낙 작은 종목이니까 뭐 78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이니까요. 이런 것들은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도 좀 급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 전저점 3,985원이 전저점 찍은 자리가 있네요. 작년 12월 6일 날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 저점 찍고 전에 4월 달에 장 한참 안 좋을 때 그때 또 거기서 찍은 자리가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뭐 그쪽에서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실적이 되니까 어느 정도는 찍혀 나오니까 뭐 요거는 깨질 않고 조금 지켜줄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요 가격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3,985원 이탈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고요. 위쪽으로 반등 나오면 걸리는 자리는 한 4,700원대 정도 62평선 있는 자리가 한 242평선 있는 자리가 한 4,700원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등 나오면 이쯤에서는 저항을 받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상태에서 3,985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보유하시고요. 이탈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위쪽으로 나오면 4,700원 좀 넘어가는 구간이면 그쪽에서는 한번 끊어주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세액 공제 지금 우려 때문에 미국이 말하는 겁니다. 주가가 좀 최근에 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종목이네요. 하나솔루션이 있죠. 한번 봐드릴게요. 하나솔루션 22,2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이분께서 보니까 수익이 많이 났었네, 그죠? 수익이 보니까 22,000원이면은 여기서 매수하신 거잖아요. 가장 저점에서 매수하셨네. 여기에서 매수하셔가지고 22,000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주가가 4만 원 가까이 갔었잖아요. 그죠? 4만 원 갔다가 지금 미국이 좀 세액 공제 지금 우려 때문에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또 한 30% 정도 하락해 지금 주가 이제 28,000 내려와 있죠. 그죠? 이 정도면요. 이제 조정은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은요. 좀 긴 안목을 보셔야 돼요. 긴 안목을. 원전이나 태양광, 풍력은 긴 안목을 보셔야 돼요. 짧게 보지 마시고요. 물론 미국의 세액 공제가 소멸되게 되면은 좀 단기적으로는 타격이 좀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긴 안목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거는
추가적인 상승세, 다시 한번 앞전 고점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거는요, 이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이 좀 옆으로 행보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상승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세요. 지금은, 예, 원전 쪽에 조금 무게가 가 있습니다. 예, 원전하고 여러분들 지금 태양광하고, 예, 풍력 있잖아요. 예, 풍력은 조금 약하고요. 그 다음은 태양광이 정도, 세모 정도, 원전이 지금 동그라미예요.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세계적인 추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그죠? 원전이 가장 높고, 그 다음 태양광 풍력 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요 태양광은 미국의 지금 세액공제 우려 때문에 지금 하락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가지고 기다리세요. 다시 기다리면 최소한 다시 한번 앞전 고점 돌파가 시도가 나올 거예요. 거의, 기간이 크고, 이분께서 수익이 많이 나 있잖아요. 나 수익이 나 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22,0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요. 약 한 3,000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매도하고 다시 싸게 잡으세요. 이번에 반등 나오면요. 22,0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33,000원 정도면 팔고 다시 싸게 잡는, 예,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그 다음 그 LG화학 한번 봐드릴게요. LG화학을 매수한 가격이 20만 6천 원에 30%를 예,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보니까 싸게 잡으셨네, 그죠? 20만 6천 원이면 뭐 최근에 이제 매수하셔서 지금 주가가 오늘 예, 종가가 18만 7천 700원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제가 그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LG화학이라는 기업은 지금 시가 종액이 13조예요.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시가 종액이 얼마입니까? 거기가 지금 한 65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81%를 가지고 있으니까 LG화학이 52조 정도의 자산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유가증권 가치가 52조잖아요. 지금 주가가 13조예요. 그리고 LG화학은 2차 전지가 한 60% 가까이 돼요. 그 다음 화학이 한 30% 되고요. 한 10% 정도가 뭐 이러면 제약, 바이오, 뭐 첨단 소재 쪽이에요. 저는 그래서 2차 전지주는 저는 딱 세 종목만 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2차 전지 딱 세 종목 보는데 이게 나와 있는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그 세 종목은요, 자산 가치주예요.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자산 가치주라니까요.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삼성 SDI. 요 세 종목은요, 자산 가치만 하더라도요, 상당한 메리트가 있어요. 뭐 지금 자리에 LG화학 지금 18만 7,700원. 무엇을 걱정합니까? 다른 2차 전지를 걱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나와 있는 LG화학과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는 최대한 가져가는 전략이고, 이거 보세요. LG화학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LG화학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단기로 보시려면 있잖아요. 초단기로 보시려면 얼마까지 가져가느냐. 여기가 요 고점이에요. 여기가 얼마냐면 단기로 보시는 분입니다. 초단기로 보시는 요 가격대예요. 얼마 정도? 한 25만 원에서 26만 원 가져가면 돼요. 25만 원에서 26만 원이에요. 그 다음 나는 좀 여유가 생긴다. 나는 좀 여유가 된다 그러시는 분은 30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고요. 나는 최대한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40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돼요. 제가 여기서 요 4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요거는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초단기로 보시는 분 25만 원, 좀 여유가 되면 30만 원, 최대한 가져가면 4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LG화학은요 말 그대로 자산 가치주예요.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이거는 최대한 가져가는 전략. 연말 이상 가져가세요. 연말 이상. 이게 나와 있는 요 LG화학하고요. 그다음 이게 나와 있는 삼성 SDI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자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삼성 SDI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삼성 SDI 주가 16만 6천 원 워낙 쌉니다. 30만 원 가져가도 됩니다. 그 다음 포스코홀딩스. 이게 나와 있는 포스코홀딩스, 그죠? 철강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30만 원.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LG화학은 요 세 종목은 최대한 가져가면 40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느긋하게 최대한 멀리 연말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CS 베어링 올려주셨습니다. 자, 8,3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매수하셨네요. 자, 혹시 우리 시청자님, 요번에 며칠 전에 매수하신 거라면 또 쫓아가신 겁니다. 이게 이 주식이 되게 요물이에요. 진짜 요물입니다, 주식이. 쫓아가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있다가도 막 가는 걸 보면 막 쫓아가고 싶어져요. 그거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그렇게. 옛날에 많이 해보고 뭐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그게 좀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벌 때도 있고 깨질 때도 있어요. 근데 벌 때 그렇게 크게 못 봅니다. 깨질 때 많이 깨져요. 그러다 보면 멘탈이 나가서 나중에는요. 정말로 안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이번에 8,300원에 매수하신 게 여기서 상한가 친 이날 들어가셨든가 아니면 뭐 거기서 조금 좀 밀릴 때 그때 8,300원에 잡으셨다라면 너무 올라갔을 때 쫓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매매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자, 이게 이 신재생 에너지 쪽, 뭐 태양광 쪽도 많이 올랐다가 급락했죠. 풍력 쪽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지금 대선 후보가 가장 아직까지 확률이 높은 후보가 이재명 후보잖아요. 그분이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3대 공약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AI,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세 번째는 문화 콘텐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때문에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세제 개편안 이런 거에 나오면서 또 뭐 IRA 법안을 폐지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좋은 얘기 나왔다 안 좋은 얘기 나왔다가 막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등락이 심한 건데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많이 아쉬워요. 다소. 자, 여기서 지난주 화요일 날 거래가 많이 터졌죠. 거래 많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쳤는데 그 다음날 보면 자, 여기서 장 초반에 그냥 쭉 들어올렸었죠. 쭉 들어올렸다가 음선이 나면 그 다음날 거래량은 그 전날 거래 터뜨린 거 이거보다 더 많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자,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건 좀 더 밀린다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을 조금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4일이나 또 연속으로 밀렸고 이 22평선 자체가 좀 강하게 이렇게 좀 치고 올라오니까 22평선에서는 조금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마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자, 6월 3일 날 대선이 있는데 거기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면 튀어 올라올 가능성이 있죠. 자, 근데 다른 경우가 나온다라면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 자칫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뭐 여론조사나 뭐 이런 것들 보게 되면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시다가 좀 이게 그런 모멘텀들 이런 것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온다라면 주봉상에서 딱 여기 고점 찍었단 자리 있죠. 이 자리는 전에 여기서 조정받다가 반등 나온 자리 그 자리하고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9,000원대 이상 정도 그 정도에서는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저항선에서 맞고 내려오는 걸 잡으셨으니까 그게 조금 실수를 하신 거예요. 자, 일단 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좀 하시고요. 매수하신 가격 이상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18,500원 이상 정도, 8,500원 근처 정도 그쯤 가면 일단 한번 끊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가격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화신이라는 종목만 봐드릴게요. 7,000원에 그 2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자동차 부품업체인데 그 화신이라는 종목이 그 아마 그 경북 영천에 그 2차 전지 우리가 핵심 부품인 그 배터리 팩 케이스 공장을 아마 건설했을 때 그죠? 화신요. 여러분들 이게 딱 재무제표 들어가시면요. 여러분들 이게 딱 들어가시면은 무엇이 설정이 되어 있냐면요. 대손 충당금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서 이게 여러분 이게 평가 계정이에요. 평가 계정인데 지금 중국 합작 범인 하면서 지금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요 대손 충당금만큼은 앞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거예요. 지금 영업이익이요 보세요. 영업이익이 확 좀 줄어들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을 보니까 지난해 그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냐면요. 305억이 나왔잖아요. 그죠? 저 1분기에 좀 305억. 지금 보니까 874억이 이렇게 영업이익이 이렇게 있다가 영업이 확 줄어드는 이유가 대손 충당금 설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기업은 뭐 매출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데 이거는 성장성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가지고는 기업이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자산 가치도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니까 이거는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세요. 제가 봤을 때 9,000원 정도 뭐 한 요 정도까지는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오면은 매도하고 빠져나오세요. 종목을 교체하세요. 종목을요. 하신 가지고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비중을 20% 너무 많죠. 이거는 반등 나오면 9,000원 전량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카카오를 올려주셨네요. 자, 38,150원, 비중 25%. 몇 달째 박스권에 맴도는데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뭐 연말까지 갖고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뭐 연말 정도까지 들고 가신다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그런 뉴스가 있었죠. 오픈 AI에서 우리나라 이재명 후보하고 국민의힘 쪽 그리고 민주당 쪽 요쪽하고 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픈 AI에서 우리나라 국내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 카카오는 국내 법인이 없었을 때도 오픈 AI하고 협업을 좀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향후에 여러분들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어떤 섹터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AI 쪽일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한 2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그때 2022년 이때부터 방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로봇들도 작년 연말에 계속해서 오르기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도 좋아요. 이쪽도 좋은데 지금 그 외에 AI하고 관련 있는 쪽들, 이런 쪽들도 지금 저는 하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중소형주 작은 종목이 아니니까 그런 종목들처럼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고 그렇게 나오기는 조금 어렵겠지만요. 자, 좀 시간을 두고 올해 말 정도까지 기다리신다라면 충분히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여기 지금 저항선 구간은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서 거래가 되게 많이 터졌죠. 자, 여기서 또 저항을 받았습니다. 자, 거래가 많이 터진 자리, 그 자리는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도 전저점 근처에서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위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요. 1차 저항선은 45,000원 정도, 이 정도는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저항선 근처에서 잘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거래량이 확 늘어져야 돼요. 양선을 뽑으면서. 그러면 이 저항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이 거래량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한 45,000원 근처 정도까지 가서 거래량 늘면서 양선을 뽑으면 그때는 좀 보유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에 가서 뭐 저항선 근처 갔는데 뭐 거래량이 그렇게 늘지도 않고 확 위쪽으로 강하게 치고 가지도 않고 그런 모습이다라면 45,000원 근처에서는 한번 끊어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거기서 뭐 그걸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한 5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하셔야죠. 그리고 45,000원 구간에서 거래량 나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확 뚫어주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5만 원대 중반까지 보유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한번 끊어주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종목이 어디 있냐면요. 부산에 그 사구에 그 월숙도 가는 길에 보면은 그 신평동이라고 있어요. 신평동에 있는 기업이네요. 제일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 있죠. 매수 가격이 9,8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네, 그죠? 우리가, 지금 이 기업이 배선 기구라든지 또는 분전만 제조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죠? 기업 자체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적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종목이라서 스몰 종목군 중에서 사실은 매매하실 때 이제 이런 거 한번 잘 보세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 9,800원이면 어디에서 여기서 최근 여기서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죠? 요 가격에서 여기서 매수하신 아마 오늘이나 여기서 매수하셨네, 그죠? 요 자리에서 지금 보시면 앞에 요 고점이잖아요. 이걸 가져가면 앞에 있는 요 고점 있죠. 요 고점은 충분히 요 고점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기업을 한번 보잖아요. 요 기업을 보고 한 자산 가치나 앞으로 기업의 내용을 잘 보면요. 이 종목 주가가 이게 소액주 시가 총액 2천원짜리 종목, 2천억짜리 종목 치고는요. 이 정도의 안정적인 그런 실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재무구조 보세요. 재무구조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잖아요. 그죠? 지금 금융자산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은 이 종목은 부동산, 투자 부동산도 상당히나, 그죠? 얼마입니까? 55억 정도 가지고 있고요. 투자 부동산도. 이거는요, 이렇게 하세요. 앞전 고점까지는 한번 충분히 하면 반등이 나올 수 있어. 이거는 좀 시간을 갖고요. 그 대신에 비중 더 이상 실으면 안 됩니다. 10%딱 맞습니다. 10% 가지고요. 요 정도까지는. 앞에 있는 요 앞전 고점은 아니더라도 요 고점 있잖아요. 요 12,000원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세요. 12,000원. 이것은 한번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보유 기간요. 한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가져가는 전략이고 중간에 보시면 끼가 있습니다. 주가가. 이건 세력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죠? 12,0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하이비전 시스템을 올려주셨네요. 자, 매수가 15,700원, 비중 20%를 매수하셨습니다. 자, 뭐 이거는 저도 과거에 좀 좋아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올해 초에 또 추천을 해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목표가 달성도 나오고 해드려서 돼서 리뷰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때 제가 좋아했던 이유는요. 실적이 되기 때문에 좋아했던 거예요. 자, 보시면 작년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초에 제가 추천드릴 때는 이 4분기 실적이 발표가 안 됐었죠. 그 앞에 있던 부분들 실적이 발표가 돼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4분기에, 작년 4분기에요. 적자 전환했습니다. 이게 원래, 그 테슬라에서 뭐 회사에 방문도 하고 자회사 피론티어라는 자회사가 있죠. 그건 뭐 자율주행 쪽에서 좀, 그 관련되는 내용 나오면 좀 탄력 있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하이비전 시스템의 매력은 실적 나오는 거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 그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자, 근데 작년 4분기 여기서 매출액 확 줄어들었죠. 매출액이 재작년 4월 달이 1,200억 나왔는데 705억 나왔습니다. 작년 4분기에 매출액 확 줄어들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됐어요.
그렇다면 1분기 실적이라도 잘 나와야 되는데 지금 1분기 실적을 제가 다트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작년에 1분기 매출이 480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올해 220억밖에 안 나왔어요. 매출이. 자, 매출액 작년보다 반토막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반토막 더 난 거죠. 자, 거기다가 영업이익은 작년 1분기에 55억 흑자였는데 올해 1분기에 23억 적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에처럼 그렇게 편안한 종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적이 좀 악화되는 그런 종목들은 리스크 관리할 자리를 꼭 잡아놔야 되는데요. 자, 여기 기술적인 부분에 좀 의존을 해야 되겠죠. 자, 4월 9일 날 찍은 자리가 13,740원입니다. 13,740원. 지금 14,620원이니까 11,000원, 한 900원 정도 차이가 있네요. 그 가격 13,740원 꼭 지켜줘야 됩니다. 이 가격을 만약에 지키지 못하고 또 이탈한다라면 실적 부분들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자, 또 다른 바닥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해 보시고요. 13,74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하시고요. 자, 위쪽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좋으면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16,000원대 조금 넘어가는 구간이 있으면 그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13,74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하시고 16,000원대 넘어가면 그때도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카지노 업체 하나 볼까요? 예, 공기업인 파라다이스. 여러분들 파라다이스 그러면은 그 서울에도 파라다이스 외국인 카지노 있고 그다음은 인천에도 있죠, 그죠? 인천. 그다음 부산, 제주도 이렇게 지금 카지노를 운영하는 기업이죠. 지금 파라다이스하고요. 같은 종목 하나 볼까요? GK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좀 차트 보고 이게요. 이게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고요. 차트 보세요. 주가가 최근에 9,000원대 종목이 지금 13,000원대가 있고요. 그다음 GK를 볼까요? 이게 GK이죠. GK를 주가도 이것도 주가가 거의 10,000원대의 주가가 지금 14,800원, 14,000원까지 그죠? 달력은요, 뭐 비슷비슷한데, 뭐 GKL이 달력은 조금은 낮습니다. 보세요. 이게 좀, 이거는 GKL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파라다이스하고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하세요. 지금, 외국인 카지노 업체들은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경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이거는, 관광객들 일단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국내로 관광객 들어와야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 차트고요. 이게 지금 월봉 차트예요.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주가가요 최저점에 놓여 있어요. 파라다이스 그죠? 예, 주가가 지금 보세요. 가장 저점에 놓여 있잖아요. 주가가 이 10,000원이 무너진 적이 별로 없어요. 언제 10,000원이 무너졌냐면 보세요. 예, 언제 10,000원이 하면 잠깐 무너졌냐면 2020년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코로나 시절에 그때 한번 무너졌잖아요. 그죠? 2020년도 한번 무너지고 나왔는데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데 최근에 무너졌잖아요. 그죠? 가장 바닥에 있다는 뜻이죠. 그죠? 가장 저점에 있잖아요. 요거는요, 파라다이스는 좀 더 여유있게 가져가시면, 얼마까지는,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면요, 여기까지는 가져가 보세요. 최소한 15,000원 정도. 여유가 되면요, 18,000원까지 가져가셔도 돼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15,000원이나 18,000원까지는 한번 보유하세요. 단기, 초단기 15,000원. 좀 여유가 되면은 18,000원도 가능해 보이니까, 좀 시간을 갖고요. 한 2, 3개월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18,000원 충분히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18,000원은 월봉상으로 보면요. 최근 10년 동안의 가장 저점이에요. 여기까지니까요. 한번 최대한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TXR 로보틱스 올려주셨네요. 매수가 21,000원, 비중 11%. 뭐 반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손절해야 될지 뭐 그거 좀 얘기해 달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이 TXR 로보틱스는 전에 한번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 중국 업체하고
소방 로봇 뭐 국내 독점 공급 계약 체결했다. 뭐 요런 뉴스 나오면서 좀 움직였는데요. 자, 유진그룹 계열의 로봇 기업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로봇 주식들이요. 로봇 주식들이 지금 저 1월달 막 이때 굉장히 좀 크게 막 움직였었죠. 올해 초에 굉장히 많이 움직였다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받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로봇 신규 상장 종목들이 움직일 때 보면 잘 움직여요. 하지만 잘못하면 깨지면 또 크게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은 저는 제 지론은 그거예요. 신규 상장 종목은 조심하되 매출은 늘어줘야 된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매매를 하려면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게 작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막 커가는 종목들 이런 쪽은요. 매출은 늘어줘야 됩니다. 뭐 이익이야 적자 난다고 뭐 상장되고 얼마 안 돼서 이 적자 나는 거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매출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다트에 가서 좀 보니까요. 작년 1분기에 매출이 그래도 84억이라도 나왔습니다. 자, 뭐 올해 1분기에 71억이 나왔어요. 자, 매출이 줄어들죠. 자, 이게 그리고 뭐 이익 역시 마찬가지,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 작년 1분기에는 그래도 1억 3천 정도가 흑자가 났어요. 자, 근데 지금 매출이 줄어들면서 올해 1분기에는 14억 정도 적자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안심하고 마음 편하게 들고 있을 종목은 못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제가 그런 얘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주식 이거 로봇 주식 하려면 모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 그런 종목을 하시든가. 그리고 또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원익홀딩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지금 5,000원이 넘어갔죠. 원익홀딩스 한번 볼까요? 원익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익홀딩스 보시게 되면 지금 이거 5,480원인데요.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처음 말씀드릴 때가 여기 3,000원 살짝 넘었던 구간,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어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좀 싸게 저점에서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체가 있잖아요. 자회사들한테서 올라오는 실적 부분들도 있고 원익그룹의 지주회사고 그러니까 뭐 PBR 기준으로 굉장히 낮은 그런 종목이니까 어느 정도 안정성을 깔고 있지 않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는 최대 주주가 있잖아요. 이런 쪽을 뭔가 믿을 만한 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썩 많이 믿을 만한 그런 구석은 아직까지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여기 어제 15,450원 또 저점 찍었네요. 자, 여기 이 가격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만 원이 넘게 2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 가격까지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위에 올라가다 보면 20선에서도 한번 걸릴 거고요. 그게 돌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 19,000원 좀 넘어가는 구간, 그 구간에서는 또 저항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반등 이용해 갖고 정리를 하시고요. 또 15,450원 이탈하면 그때 리스크 관리 하시고요. 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종목들 로봇 주식을 하더라도 그런 쪽에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가격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그 두산 푸어셀이라는 종목이 있죠. 18,300원에 그 25%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이게 나와 있는 두산 푸어셀의 그 최대 주주가요. 어떤 거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34% 정도의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우리가 연료 전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연료 전지 기자재도 하고 연료 전지 유지 보수도 하고 그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수소의 중요성이 부각되다 보니까 두산 푸어셀이 탄소 중립 관련돼 있는 탄소 중립에
뭐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기업이 이게 이제 흑자로 돌아서려면 상당한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기업 자체는요 나쁘진 않아요. 방향은 괜찮아요. 앞으로 이제 이게 연료 전지의 부각성이 나올 것이냐 그 부분이니까 이거는 좀 시간 투자하세요. 18,300원에 지금 25% 가지성이 25% 비중 많습니다. 비중만 매수가 오잖아요. 18,3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18,300원 정도 오면은 지금 비중을 25% 가지고 있으니까 25% 가져갈 종목은 아니에요. 이런 종목은 그냥 가져가더라도요 10에서 15%예요. 요 정도만 가져가 보세요. 이걸 가지고 저는 좀 중기 투자 한번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중기 투자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이거는 수소 연료 전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은 아마 이런 좋은 이벤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모멘텀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가지고요 얼마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 이게 한때 주가가 이게 주봉이고 월봉 한때 시세가 크게 한번 터졌던 종목이죠, 그죠? 우리가 2000년도에 한 시세 한번 터졌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충분한 조정을 받았어요. 빠질 것도 별로 없어요. 이거는 가지고요 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비중 줄이세요. 매수가 오면 비중 한 10에서 15%만 가지고요. 짧게는 2만 원 정도. 이까지는 충분히 상승세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오면은요, 다시 한번 또 나한테 문의하세요. 2만 원까지는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셀트리온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수가가 18만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 10% 매수하셨고요. 자, 이 셀트리온은 보유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주가가 빠지니까 무상증자를 한다 그러죠. 무상증자를 한다 그러고, 자, 4% 무상증자를 하네요. 자, 그래서, 이 무상증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100주당 4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주가가 좀 빠지니까 서정진 회장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자사주 1,000억 더 살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자사주를 몇 번 지금 제 기억으로도 한 5-6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0억씩 이렇게 자사주를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서정진 회장이 한 얘기가 있어요. 올해 이렇게 자사주를 새로 사는 거 이 부분은 나중에 소각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가 자체가 더 빠지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무상증자를 결정을 냈어요. 자, 이 서정진 회장은 그러더라고요. 이 올해 매출 지금 전망치는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우리 매출 올해 목표는 5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지금 걱정이 조금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죠. 트럼프가 약가를 올린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가 인하 관련해 갖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을 좀 하는데요. 또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이런 얘기죠. 의약품 관세도 때릴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셀트리온은 거기에 대한 대비는 잘 돼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을 어떤 형태로 하냐면요. 저거를 지금 원료의약품을 원재료를 미국으로 갖고 가서 이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미국에서 위탁 생산을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가이나 그다음에 관세 이런 부분들 대비해서 지금 상당한 물량을 몇 개월치 물량을 미국에다가 원재료를 갖다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부분은 조금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관세가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그쪽에 또 계속 만드는 게 좋으냐, 아니면 현지 공장을 아예 가동을 하는 게 인수를 하거나 그래서 가동을 하는 게 좋으냐, 이 부분은 조금 생각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돼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약가 인하 관련해 갖고는 이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 이런 제품들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1분기 실적도 좀 안 좋았고요. 트럼프가 뭐 관세 올린다. 그 다음에 의약품 관세 물린다. 또 약가이나 막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좀 이렇게 많이 하락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하셔야죠. 자, 우리 시청자님 18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올해 말까지만 보세요. 올해 말까지 보신다라면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나중에 뭐 올해 말 정도 돼서 좀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그때 또 가서 이게 그때 그거보다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더 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또 그때 또 대답을 해드릴게요.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할 이유 없습니다.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그 다음은 야인실의 히든 카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요. 아, 예. 우리 이해표 전문가가 4월 7일 날 추천드린 한글과 컴퓨터 수익률이 지금 31% 나왔고, 그죠? 그 다음은 4월 28일 날 추천한 세텔가이가 23.56% 지금 수익이 났습니다. 그죠? 요 두 종목, 한글과 컴퓨터하고 세텔가이 두 개 AS 해주고요. 오늘 히든 카드까지 이야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뭐 지금 제가 최근 들어서 막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게 전에 로봇 이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리고 AI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남들 아무도 관심 없을 때 AI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해드렸어요. 자,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AI하고 관련되는 종목이죠. 그리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AI 국회를 우리나라 국회가 만드는데요. 거기서 이쪽 한글과 컴퓨터하고 삼성 SDS 컨소시엄 그쪽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글과 컴퓨터 정연수 대표가 되게 열심인 것 같아요. 전에 어떤 기사를 봤냐면 올해 한 4월달인가 3월달 정도 그때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 고객사를 300군데를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AI, 한컴 AI 뭐 이런 쪽을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방문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대표부터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라면 기업은 좋아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는 지금 시가총액이 5,500억 정도 되는 기업이에요. 5,5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자, 제가 여기 좀 해놓은 게요. 자, 이 최대주주하고 특수관계인들 어떻게 주식을 좀 샀나 팔았나 그걸 좀 화면에 띄워놨거든요. 자, 보시면 최대주주가 한컴위드죠. 쭉 있죠. 자, 보시게 되면 올해 1월달부터 장내 매수 97,000주, 58,000주, 61,000주, 28,000주, 뭐 13만주 쭉쭉쭉쭉 해갖고 5월 16일까지도 또 27,000주 매수하고 계속 사죠. 자, 주가가 안 좋을 것 같으면 계속 사겠습니까? 계속 사질 않아요. 그리고 또 실적 부분들도 보시게 되면요.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뭐 영업이익 한 540억 정도 그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AI 쪽에서 많이 클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뭐 영업이익 547억에 시가총액 5,500억 정도면 싼 거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입니다. 성향에 따라 다르잖아요. 안정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AI라고 다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 목표가 또 설정을 해드려야죠. 자, 뭐 24,000원을 설정해 드렸었는데 찍고 좀 밀렸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뭐 조금 좀 시간을 갖고 보신다라면 지금 22,850원인데 오늘 종가 한 26,000원 정도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목표가는
26,0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자, 또 다른 종목 세트레가이가 목표가를 또 달성했네요. 자, 요거는 4월 28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이니까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자, 요거 지금 여기서 며칠 전에 지난주에 확 찍고 밀리더라고요. 확 찍고 밀렸었는데, 자, 요거를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내일이네요. 우주항공의 날이 내일이네요. 자, 여기서도 조금 뭐 기대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주항공청 처음에 만든 게 작년이에요. 작년 5월 27일이라서 그 기념으로 내일이 우주항공의 날입니다. 자, 그러면 또 대선 후보들 뭐 관련해 갖고 얘기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도 미래 먹거리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데잖아요. 위성 시스템을 이용해서 미사일 방어망 이런 것들을 우주에서 요격하는 거, 그런 쪽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가 224조를 들여서 자기 임기 내에 끝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갈수록 우주항공 관련되는 부분들도 중요도가 늘어나니까요. 조금 길게 보신다라면 이 세트가이 같은 경우도 추가로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이 세트가이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하고는 차이가 좀 있겠네요. 3차 목표가는 6만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뭐 리뷰는 요 정도까지 하고요. 자, 오늘 히든카드를 좀 준비해 봤는데, 오늘 히든카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I 쪽에서 히든카드를 좀 골라봤어요. 자, 이 AI는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혹자는 이 AI가 인류가 불 사용법을 터득했을 때 그때하고 비견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인류가 문자를 처음 발명했을 때 그때하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그마한 거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메가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사건입니다. 또 나중에 여러분들 이 AI를 뭐 만드는 기업은 물론이고요. AI를 잘 쓰는 기업하고 AI를 잘 쓰지 못하는 기업하고 차이가 분명히 엄청나게 많이 날 겁니다. 뭐 우리 지금 뭐 인터넷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기업에서 쓰면서 그런 쪽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AI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 미래 산업의 판도를 좌우하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할 겁니다. 불 혹은 문자에 비유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바로 우리 코앞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I 쪽에서 많이 비춰진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작년이 2024년이 좀 많이 아쉬워요. 다른 나라들 그렇게 AI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투자를 하질 못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거고, 대선 후보들이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그다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다들 AI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뭐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건 두 분의 공통점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말씀드렸듯이 오픈 AI가 우리나라의 국내 법인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향후에 우리나라에서 투자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고 들어왔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하반기에는 다른 어떤 섹터보다 이 AI 쪽 섹터가 월등한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 AI 쪽 지난 2019년부터 이 야인시대 미니 강의에서 한 10몇 강을 쭉 해드린 적이 있어요.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갖고는 50몇 강을 연속으로 해드렸죠. 그 중에 AI 강의가 뭐 한 13, 4, 5강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도 열심히 공부했지만 지금도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거 괜히 뭐 이유 없이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쪽에서 굉장히 큰 수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는 거예요. 자, 오늘 히든 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카드 뒤집어 주세요. 자, 뭐 LG CNX, 솔트룩스, 와이즈넛, 가비아, 한글과 컴퓨터, KINX 뭐 요렇게 좀 6종목을 골라봤는데요. 저 중에 가비아는 제가 또 이 시간에 추천을 드려서 2차가 3차 그까지 적어도 뭐 꽤 수익률이 좋았던 것 같아요. 리뷰까지 해드렸는데, 그리고 KINX는 가비아의 자회사입니다. 이 두 종목은 어떤 거랑 관계 있을까요? 자, AI의 3요소, 칩, 알고리즘, 데이터, 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가비아하고 KINX는 데이터하고 관련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뭐 한글과 컴퓨터는 아까 리뷰도 좀 해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와이즈넛, 솔트룩스, 저거는 어떤 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저 와이즈넛은 우리나라 AI 챗봇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한 10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흑자가 난 기업이에요. 올해 1월 달에 상장했는데 이게 매출이 많이 늘지가 않아서 그렇게 싹 마음에 들진 않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꾸준히 관찰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조금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라면 저 종목도 좀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해요. 솔트룩스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솔트룩스 AI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그거 역삼동에 있는 GS타워에서 하는데 그거 저도 신청을 해놨습니다. 뭐 장중에 제가 시장을 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요. 뭐 그분들한테 관련된 되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아이고 다녀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그 하루 비우고 AI 컨퍼런스에 참석을 할 건데요. 저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조금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거기 컨퍼런스 갔다가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뭐 일부는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또 공유도 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 중에 히든 카드는 LG CNS고요. 자, 이 LG CNS는 어떤 종목이냐? 자, 뭐 디지털 비즈니스, 뭐 클라우드 AI, 뭐 스마트 엔지니어링 시스템 요런 것들을 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AX 전환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AX라는 건 뭘까요? AX라는 거는 AI 전환을 얘기합니다. 자, 일반 기업들, 대기업이나 뭐 이런 여유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뭐 AI를 이렇게 쓸 수 있게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기업들, AI 쪽을 잘 아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한테 의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I 전환을 AX라고 하는데요. 이 AX 시장도 굉장히 커질 겁니다. 뭐 일반 기업들 못 만들어 쓰잖아요. 그리고 대기업도 은행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신한은행의 AX 프로젝트를 이 LG CNX가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AI 전환을 한 그 프로젝트가 한 100개 정도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고무적인 게 뭐냐면요. 업무 일수 기준으로 60일 만에 이뤄낸 성과래요. 그래서 올해는 500개 정도의 AX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나오는 뉴스 같은데 AI 인재를 기업 내에서 1000명을 확보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뭐 일부는 외부에서 뭐 이렇게 충원도 하고 사내에서 키우기도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은 LG CNS는 무엇보다요. 다 좀 갖춘 기업이에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안전성, 성장성 모두 다 보유한 기업인데요. 자, 시가총액 5조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작년에 영업이익 5조 1000억 정도 나왔어요. 뭐 올해는 5조 6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작년 1분기가 매출이 1조 700억 정도였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 1조 2천억, 작년 1분기 영업이익 323억, 올해 1분기 영업이익 789억이 나왔어요. 실적 엄청나게 잘 나왔죠. 그리고 뭐 상장된 지가 그렇게 크게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공모가가 61,900원입니다.
공모가보다 지금 약 10,000원 정도 아래에 있는 상태고요. 자, 지금 뭐 한번 올라왔다가 조정 잘 받은 그런 국면인 것 같으니까 요런 쪽들 안정성, 안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뭐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해서 길게 끌고 가면서 의미 있는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요. 매수가는 시초가로 하시고요. 1차 목표가 58,000원, 2차 목표가 64,0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6,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금산 전문가님도 저 목표가 달성이 있으십니다. 두 종목 있으세요. 삼성물산하고 삼성 SDS 두 종목 리뷰해 주시고 히든카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그 삼성물산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삼성물산의 그 2차 목표가를 15만 원 제가 제시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3차 목표가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3차하고요. 4차. 3차는 17만 원입니다. 잘 메모해 두세요. 4차는요, 사상 신고가입니다. 사상 신고가가 19만 2천 원이죠. 그죠? 종가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3차 17만 원. 그 다음은 4차는 19만 2천 원. 요거는 한 1개월 정도 저는 가능해 보이고요. 1개월. 이거는요, 한 2개월이면 저는 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삼성물산 잘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 삼성 SDS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 종목입니다. 지금 차트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삼성 SDS는 제가 1차 목표가를 얼마를 제가 제시해 드렸냐면은, 13만 4천 원이고, 2차가 14만 8천 원이에요. 2차가 얼마냐면요. 14만 8천 원. 여기까지는 가지고 계세요. 2차까지. 나중에 2차 14만 8천 원 오면 내가 또다시 내가 3차를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3차는요. 얼마까지 보시면 한 16만 원까지 보시면 돼요. 지금 그 범정부 우리가 거대 AI 사업에 지금 삼성 SDS가 우선 협상자에 좀 선정이 됐죠. 그죠? 생성형 AI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는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삼성 SDS입니다. 보세요. 차트 있잖아요. 이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요. 딱 잡으면 돼요. 내일 아침에 바로 시초가 매수예요. 매수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고요. 자, 두 종목 제가 AS 해드리고 오늘 야인시대 히든카드의 히든 섹터가 어떤 거냐면요. 공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공기업을 정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지금 공기업의 지금 여러분들요 고정관념을 좀 깨셔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국내 지금 상장되어 있는 공기업이 사실상은요 9개라고 보시면 돼. 한국항공우주도 그냥 공기업을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9개 종목이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그 공기업들 보시면요 52주 지금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이 수두룩 합니다. 지금 거의가 지금 공기업이요. 거의가 52주 거의 신고가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공기업은 PR 자체가 PBR이 거의 0.3배, 0.4배, 0.5배 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알짜배기 종목이 공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지금 사실은 공기업은 정부 거지만 개인들이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공기업 중에서 소액 주주들 해가지고 제가 아마 근익보를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기업 종목 제가 한 6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한국가스공사가 있고 한국전력이 있고 지역난방공사, 한전, KPS, 강원랜드, GKL 이렇게 종목이 있는데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은 한국전력의 주가가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국전력을 따라갈 수 있는 공기업이 어떤 게 있냐 봤을 때 한국가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를 오늘 히든 종목으로 제가 제시해 드리겠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제가요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한번 PBR을 계산하니까 0.32배 수준입니다. 워낙 주가가 쌉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얼마 정도 예상 영업이익이 나오냐면 한 2조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와요. 만약에 3분기에 가스 요금 한 번만 인상하잖아요. 그게 주가의 탄력의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와 기관의 순매수세가 상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이지만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차트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 보세요. 내가 차트 설명 한번 할게 보세요. 제가요, 요 차트를 보세요. 차트 보시면요, 오늘 한번 보세요. 오늘 보시면은 한 7% 정도 딱 상승세가 나왔죠. 오늘 내가 원고를 줄 때가요, 저는 오늘 제가 야인시대 히든카드 할 거라고 아침에 내가 문자를 준 거거든요. 아침에 제가 문자를 내가 보내놨는데 그냥 종가가 7% 급등이 나온 거예요. 요거는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보시면은, 장대 양봉이라고 하는 건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제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 날입니다. 요 날.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났어요. 장대 양봉 발생하면 됐죠. 그리고 충분한 조정을 받아줬습니다. 물론 이걸 깨고 내려와서 별 의미는 없지만 지금 자리가 저는 세상에 저는 저점 구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판단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매수 가격은요, 내일 아침에 그 시초가에서 매수하시면 돼요. 그냥 시초가 매수하시면 되고요. 1차 매도 목표가를 얼마를 제가 제시해 드리냐 47,400원. 그 다음 2차 매도 목표가를 53,000원. 손절 라인은 3만원 정도를 제가 그 제시해 드리는데, 여러분들 그 비중은요, 20% 미만입니다. 지금, 한국전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한국전력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근데 한국전력을, 매매하기가 사실 지금 잘 어렵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공기업 중에서 매수하는 종목이에요. 이게 한국가스공사예요. 한국전력을 매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를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보유기간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소한 한 2개월이나 3개월 가져가는 전략. 짧게 보는 종목 아닙니다. 최소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가져간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한번 해주시죠. 네, 자, 뭐 오늘 저녁 미국 시장은 휴장이고요. 메모리얼 데이 휴장이라서 뭐 특별한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그런 것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대선이 끝나게 되죠. 자, 그러면 큰 불확실성 하나는 사라지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이 그랬어요. 워낙 바보짓을 냈습니다. 작년 1월달 시가부터 해보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한 1포인트 정도 마이너스예요. 코스닥은 뭐 17% 정도 마이너스고, 다른 나라는 아직도 작년 1월달부터 다른 나라는 올해 빠졌고 우리나라는 올랐는데도요. 뭐 보면 한 20% 이상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굉장히 엉뚱한 짓 그런 짓만 안 한다라면 뭐 시장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뭐 늦은 시간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